네, 반갑습니다. 카티아 실행해 주시고요. 네, 처음 뜬 이 프로덕트가 보이는 이 화면은 꺼주시고, 이 회색 우주 이 화면에서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어, 삼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각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법하고 뭐가 있냐?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쓴다. 그러면 일단 헷갈리니까 실은 뭐 헷갈리지도 않은데 어,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삼각법. 결국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데 우리 눈이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눈이 물체를 바라본 그 모습을 여기에다 그리면 삼각법입니다. 반대로 우리 눈이 물체를 바라봤는데 그 보인 형태를 이쪽에다 그리면 일각법입니다. 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삼각법만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이 아래에 이 3차원 물체를 우리 눈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잠시만요. 우리 눈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이 보이는 거를 이 물체 왼쪽에다 그리면 삼각법이다. 마찬가지로 이 면을 정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오른쪽에 그려지면 우측면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측면도. 정면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좌우가 달라지겠죠. 정면도 기준으로 윗면을 평면도라고 한다. 이렇게 삼각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각법의 같은 경우에 어, 방금 바라본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는 여기에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 모습을 바라본 쪽에 그리고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왼쪽에 그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방법은 자, 이게 삼각법에 해당하는 건데 이 3차원 물체를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원 두 개로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바라본 방향에 그린다. 바라본 방향에 그린다. 그리고 이쪽이 정면도라고 됐을 때 이쪽은 우측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바라본 방향에 그린다. 이게 삼각법을 나타내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일각법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삼각법은 이렇게 된다. 자,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하나 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도형의 투시 방법에서 어, 이 방향을 정면도라고 했을 때 보이는 모습, 이 모습을
여기에 그렸으면 이 정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측 면도는 바라본 모형을 오른쪽에 그리면 삼각법이다.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위에다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이 예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작도를 할 때, 3차원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우선 좀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장 먼저 원점을 어디로 할까? 원점, 원점. 자, 두 번째로 몇 덩어리로 나눠서 그릴까? 뭐 한 덩어리로 그리면 한 덩어리 그리고 어떤 게 내가 작업할 때 편한가?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편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인데 일단 치수가 원을 잘 살펴본다. 원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꼭 중심이라고 해서 원점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번 원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그려 가지고 힘만큼 패드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그려졌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그려서 좌우로 패드를 하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구멍을 뚫고 여기 필렛 주면 여기도 필렛 있죠. 자, 그래도 작업의 순서는 이게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봤을 때 지금 놓인 위치가 큰 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모습을 3차원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바닥면에다가 먼저 이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디자인 들어왔고요. 어, 바닥면 찍고 스케치를 이쪽에다가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드 스케치로 VX 잘못돼 좀 원하는 바 틀리죠? 그래서 자, VX 자리를 바꿨고요. 그래서 V를 위로 리버스 V 해가지고 VH를 맞췄습니다. 자, VH 맞췄고요. OK. 자, 스케치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원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이 밖에 원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원 3개의 R18 여기 3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 원 하나, 그 다음에 친구 먼저 치수 줄까요? R 8. 자,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오른쪽
H 방향으로 50, V 높이 방향으로 50의 절반, 25인 지점에 되겠죠. 어, 자, 그래서 오늘 하나, 이 정도의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R18입니다. 자, 여기 위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로 V축과 이 원점, 다시 H축과 이 길이, 여기는 25였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원점에서 50.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근데, 어, 이 밖의 원은 H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가상의 축, H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VH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의 원은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미러 해도 되고요. 그냥 그려도 됩니다. 어, 미러 기능 한번 써볼게요. 이 원은, 이 원을 미러 하겠다. 어디에 대해서? H축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치수 넣지 않아도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다시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에 이 세 원을 그렸고, 먼저 여기에 직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은 이 두 원과 접해서 어, 내려오는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 거리가 50이고, 이 원의 반지름이 18인데 그 부분에 직선이 있기 때문에 접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하나를 이렇게 파랗게 보이면 수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 그려서 원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직선이 컨트롤 키 떼고 이 컨스트레인트 왼쪽에서 탄젠시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탄젠시 마크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원도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친구와 탄젠시하다. 자, 그러면 이 선을 한번 클릭해 가지고 잡아 끌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길이는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방법을 해도 되고, 지우고, 직선에 들어가 보면 총 여러 가지 직선이 있는데 세 번째 직선을 클릭해서 보면 이 직선은 처음부터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주라. 아, 그러면 직선이 그려졌죠? 예, 이런 거 있다는 거. 이걸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있다는 거.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 다시 도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R18짜리 원과 이 원이 있는데 여기를 두 개의 R100짜리가 이렇게 원이 접해 있는 모습으로 두 개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간단한 방법, 코너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모양을 적당히 클릭한 다음에 R이 100 맞습니까? R100이죠. 반지름 100.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코너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코너를 잘 모른다. 모르면 그냥 원을 하나 그려요. 적당히 원을 하나. 자, 원을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이런, 어, 주변의 어떤 기존에 그린, 어, 구성 요소들과 이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어쩔 땐 편리하지만 어쩔 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약을 안 걸리게 하려면 멀리다 찍어도 되지만 Shift 키를 누르면 어,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적당한 원을 여기대로 이렇게 구석이 안 되게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 원이 뭐다? R 100짜리다. 꽤 크네요. 근데 이 원이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한다. 그럼 다시 이 원과 컨트롤 누르고 이 원이 컨스트레인트 왼쪽 다이얼 박스 들어가서 탄젠시하다. 붙었죠? 네, 됐고. 자, 다시 이 원이 이 원하고도 탄젠시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젠트 반지름 R, TTR이죠. TTR. 음, 물론 아까 우리 코너로 이용해서 빠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제 그림은 됐고 이제 불필요한 선을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데 오퍼레이션에서 오퍼레이션 툴바에서 세 번째 트림이라고 보입니까? 트림. 트림을 클릭해서 트림을 그릴 때는 남겨질 선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이 없어질 부분이 여기라고 여기 클릭하지 마시고 이 선이 남고 쫙 돌리니까 요 선이 남으니까 요 선 클릭. 다시 트림. 이 선이 남고 여기가 남으니까 여기 클릭. 다 없어졌죠? 그리고 또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늘어나네요. 트림은 자르기도 하지만 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걸 클릭. 물론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 좀 정리 좀 해주고요. 이렇게 치수를 좀 잘 정리해 놓으면 혹시 수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 또 이게 잘 그릴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모두 초록색으로 완전 구석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3차원으로. 자, 현재 선택이 되어 있고요. 트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스케치 하나 그려져 있죠. 자, 여기에서 패드를 하겠다. 스케치 요소들이 보이면서 패드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의 높이는 10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한 덩어리 그려져 있습니다. 자, 도면 보고, 이제 여기는 찾아 들어가서 구멍만 뚫으면 되니까, 뚫어도 되고, 뭐, 나중에 뚫어도 되고, 저는 그냥 이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스케치를 할 때는 원을 가장 유의 잘 지켜봐야 됩니다. 원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가 스케치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R100은 일단 무시하고 50, 직경 50파이짜리가 여기 그려져 있네요. 30파이짜리 안에 구멍 뚫으면 되는 거고. 자, 이 끝단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의 끝단에서 40으로 주어졌네요. 이 정보를 가지고 높이는 바닥에서 우리가 여기를 0,0으로 했으니까 바닥에서 25. 그렇게 이 정보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거니까 화면을 좀 돌려서 화면을 돌릴 때 약간 팁을 드리면 물론 여기 있는 이 메뉴로도 이렇게 돌려도 되고 마우스를 이용할 때는 휠을 여기로 클릭을 하고 돌리면 돌리면 요 클릭한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다시 여기를 중심으로 돌리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하고 돌리면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어, 빠르게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평면을 잡아서 YZ 평면을 잡아서 포지션 스케치를 들어갔는데 자, 윗면이 V, 오른쪽이 H. 자,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방향이 맞죠? 맞으니까 OK 그냥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본 이 모습이 되겠죠. 원을 50파이짜리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원은 지름 먼저 줘도 상관없습니다. 반지름이 아니라 다이아미터로 50. 크기는 정해졌고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끝면에서 주려고 하는데 좀 살짝 잡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잡혔으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H축에서 높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40, 25, 40, 25. 근데 지금 만약에 치수를 주려고 하는데 살짝 삼차원 모양으로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둥근 면은 안 잡히는데 이 면 때문에 지금 치수 잡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치수를 잡으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D 화면인데 화면이 틀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뷰에서 노멀 뷰를 누르면 원래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이 스케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금 치수는 없는데 이 R100이라는 이 원을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R100입니다. 이번에는 자, R100을 그렸고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보통 도면에서는 원전한 형태로 원을 그리면 직경 치수를 주고 여기 보면 이 R100은 한쪽이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는 애들은 반지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이 여기 접하고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혀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상태니까 E1 클릭, 다시 E1 컨트롤 키 누르고 E1이 반드시 하다. 자, 그 다음에
요 갖다 대면 요원이 잡히죠? 해봅시다. 그냥 이 원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요 면이 탄젠시 하냐? 아, 되네요.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자, 트림으로 이 원에서 애가 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라야 돼. 나머지 정보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 바닥까지 와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프로파일로 요 직선 하나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을 이 클릭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림으로 이 원에서 이쪽이 필요하고 다시 이 직선에서 이쪽이 필요하고 스트림 이 라인에서 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지점이 어딘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한번 요 길이가 안 나와 있으면 만들어 보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멀뷰로 들어가서 여기가 어딘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친구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리젠탈하다 구속을 해주고요. 친구가 여기 어떻게 붙어 있는지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번 패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드해라. 패드를 하는데 전체 높이가 18이고 양쪽으로 9만큼씩 해봐라. 그러면 9를 하는데 미러드 익스텐드로 해봐라. 이렇게 오케이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될지 한번 도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케치를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점과 이 라인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질 수는 없는데 음, 음, 지금 이 원의 접점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보니까 4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수직한 방향 아래로 쭉 내리면 이 만나는 점이 이 선하고 이 선이 되면 되겠죠. 이 선을 지우고 트림으로 여기 선을 이렇게 남기고 다시 트림으로 이 선하고 이 선이 남을 거야. 이렇게 어, 접점에다가 맞춰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원을 그려서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 원을 뚫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 면을 잡아서 다시 스케치로 자, 스케치하겠다. 이 면을 VH 맞고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원의 크기는 30, 직경 30이죠? 직경 30인데 이 위치 정보를 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원하고 이 밖의 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심점이 똑같다. 이렇게 줘서 그럼 구속되죠? 밖으로 나와가지고 포켓으로 치수를 넉넉하게 줘도 되고 뭐 끝까지 뚫어라 이렇게 뚫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지금 패드, 패드, 포켓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쪽도 포켓을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그냥 바로 또 잡고 스케치 들어가서 VH 틀어져 있으니까 뒤집고 V 올리고 들어가서 자 원컴의 원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하나 그려주고 뭐 이 친구는 아까처럼 밀어 해주고 일단 원의 크기는 3개의 직경 15죠. 자, 그래서 치수 직경 15다. 여기도 15다. 또 어디 있습니까? 아, 얘는 같이 변하겠죠? 자, 위치만 주면 되는데 이 친구는 원점에 찍었으니까 위치가 확정됐고 이 친구는 자, 이 원과 이 밖의 이 원은 중심점이 같다. 컨센스리티하다. 라고 구속을 해주고 밀어져 있는 부분은 따라 움직이겠죠? 자, 밖으로 나와서 포켓을 똑같이 끝까지 뚫어라. 이렇게 하면 작도가 완성됐습니다. 작도가. 자, 이제 뭐 남았냐면 여기에 둥글게 하는 필렛만 남았는데 그 전에 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를 조금 축소해 놓고요. 자, 지금 이 패드를 만들었고, 자, 이 패드에다가 우클릭해서 디파인 해보시면 이 패드의 시점에서만 보여줍니다. 아, 이렇게 패드를 만들었구나. 패드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패드에 디파인을 해보면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었구나. 자, 그 다음에 포켓에 디파인을 해보면 아, 여기를 먼저 뚫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포켓에 디파인을 해보면 이렇게 뚫었구나. 아, 이렇게 작업을 하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켓을 어, 하지 않고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 이 포켓, 어, 어떤, 이 포켓을 일단 삭제를 하고, 스케치도 그냥 다 지우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패드에서 여기다가 같이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같은 점. 친구는 밀어냈겠죠? 밀어냈고. 자, 크기는 직경 15였습니다. 직경 15가 맞나요? 아, 직경 15죠. 자, 친구. 자, 이런 상태로 패드를 하면 구멍이 만들어져서 올라가죠. 어,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에서도 구멍을 그려서 패드를 하면 따로 포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가 좋냐?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이 모델을 이 원의 크기를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모델을 이제 그린 사람은 우리가 그렸고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봤을 때 이 원의 크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원의 크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 원의 크기를 뭐 지금 15인데 20 여기도 20 두 개는 미러 있구나. 어? 바꾸는 게 되겠고 패드한 이 몸체에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스케치 쇼를 해볼게요. 여기 스케치를 여기를 자꾸 그려가지고 캣을 했구나. 그러면 이 포켓의 스케치에 들어가서 친구를 뭐 2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뭐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스케치가 복잡해졌을 때는 같이 하는 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지금 뭐지? 뭐지 모르겠지만 아 다른 스케치네요. 아까 제가 쇼를 해놔서 나오고 하지만 따로 하는 게 굳이 여기를 안 들어오고 구멍만 핸들링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패드, 포켓, 다시 포켓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스케치 들어가서 VH 바꾸고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구멍을 뚫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나는 여기 3차원 상에서 이 홀로 구멍을 뚫고 싶다. 이 홀로 이렇게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홀을 클릭해 가지고 홀을 여기 어딘가에 뚫고 싶어.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홀의 크기가 아까 15였죠. 그래서 일단 다이아메터가 15다. 깊이는 넉넉하게 20 뚫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위치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위치가. 그래서 위치를 요 스케치를 열어서 요 점을 여기다가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ZX 평면하고 일치하고 다시 이 점이 이 평면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요 홀은 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켓으로 뚫었고 요거는 그냥 홀로 뚫었구나. 홀로 뚫었구나. 자, 그럼 홀로 뚫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자, 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은 15를 그냥 쭉 구멍만 뚫었을 때는 포켓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여기 타입에 들어가 보면 구멍을 뚫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에 나오죠. 자, 테이퍼드 이렇게 경사지게 또 뚫을 수 있고 카운터볼 카운터볼 많이 씁니다. 약간 우리 볼트가 보통 볼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머리를 묻을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카운터버라고 합니다. 카운터버. 카운터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멍이 15였으니까 이 카운터버는 더 커야겠죠? 카운터버는 20으로 할래. 카운터버의 깊이는 뭐 5로 할래. 라고 정했다고 가정하고요. 프리뷰 오케이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카운터버를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른다. 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놔두고 여기에 있는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카운터볼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 들어가야겠죠? 자, VH 바뀌고 V 위로 올려서 VH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원을 하나 그려야겠죠, 일단. 원을 하나 그려서 이 밖에 원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밖에 원을 그리고 치수는 잠시만 생략할게요. 이 원과 이 원이 동심이다. 중심이 같다. 우리가 아까 이 카운터를 뭘로 했더라? 치수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했네요. 20이다. 나가서 5만큼 먼저 파야겠죠? 5만큼 디멘션으로 해가지고 5만큼 먼저 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를 찍고 스케치 들어가서 VH 다시 바꿔서 VH 들어가서 다시 서클을 그려주고 이 서클과 이 서클은 중심이 같다. 그리고 지름은 지름 얼마였습니까? 18이었나요? 지워볼게요. 15네요. 15다. 그리고 구멍을 포켓을 반대쪽으로 리버스 디렉션으로 해주면 자 홀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카운터볼을 쉽게 낼 수 있는데 이 기능을 모르면 포켓을 2번 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설계가 다시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홀만 들어가서 이 타입 가지고 카운트 성크는 경사로 들어와서 뚫리는 거. 카운터 드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어, 이거를 고려한다면은 홀로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중에 유리하겠죠. 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물론 이 도면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랫부분은 어, 똑같이 해야 된다면 스케치를 들어가서 미러하면 똑같이 되겠지만 3차원에서 하고 싶으면 이 친구를 3차원 상태에서 미러하고 싶다. 얘하고 이 평면에 대해서 미러하고 싶다. 포켓을 했고 다시 이 두 번째 포켓도 미러하겠다. 얘하고 이렇게 잘 보여도 되겠죠? 스케치 들어가지 않고 한꺼번에는 못하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봐봅시다. 지우고 자,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미러하고 싶다. 이해하고 이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 작업에 어,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향후에 스케치가 변경이 됐을 때, 도면 변경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자기의 편한 스타일대로 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음, 지금 여기 필렛을 줘야 되는데 필렛에 대한 치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뺑 돌아가는 이 필렛과 이 원을 타고 도는 필렛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어떻게 볼까요? 필렛 누르고 바깥 선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그 전에 여기 먼저 해볼게요. 필렛을 여기를 먼저 여기 하고 여기를 5mm? 5mm 해볼까요? 2mm만 해볼게요. 2mm 한 다음에 네, 필렛 여기를 이제 여기를 해놨더니 쭉 타고 돌죠? 2mm 해주고 그다음 어디 남았습니까? 여기 면을 찍으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선만 때려가지고 취소돼 버렸네. 필렛 여기와 안 잡히네. 여기를 자, 이 결과가 우리 도면과 유사한가요? 조그맣게 해서 네,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방법을 달리하면 필렛을 삭제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해볼게요. 필렛에서 여기 먼저 여기 두 군데 하고 오케이 하고 아니 그도 싫다 다 눌러버리자 하고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 누르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뭐 잘 되네요. 치수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그다음에 뷰에서 이 아이소메트릭 뷰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 방향대로 만들고 싶어 했죠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됐다. 그리고 이 원이나 이런 부분은 필렛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예제지만 어떤 순서로 그렸을 때 수정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남이 작업해 놓은 것을 이런 파일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해당 디파인을 해보면 이렇게 그렸구나. 트리를 열어서 스케치로 해서 패드를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드를 디파인을 해보면 이 작업하고 이거를 그렸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디파인 해보고 여기 구멍을 뚫었네. 포켓으로 여기는 홀로 카운트 성크를 냈구나. 이쪽은 디파인 해본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전체를 디파인하면 모두 작업된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삼각법의 개념과 아주 기본적이지만 약간 카티아를 어, 잘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작업을 같은 작업이라도 반복적으로 다른 방법을 해보면 어, 기본적으로 카티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금방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